안녕하세요. 2024년 해냄 출판사에서 주최하는 창의혁신 역사 수업 사례 공모전에 수업 소개를 하게 된 내곡중학교 역사교사 안미라입니다. 제가 선생님들께 소개드릴 수업은 에듀테크를 활용한 질문이 있는 역사교실이라는 제목인데요. 저도 에듀테크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생각하게 된 게 올해 처음인데요. 선생님들 낯선 에듀테크에 적응하시느라 많이 고생하고 계시죠? 제가 겪은 시행착오가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소개드린 수업의 세부 주제는 아테네 민주정치와 관련된 탐구 질문을 만드는 수업과 그리고 이 수업과 연결시킨 평가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 학생들입니다. 역사를 처음 배우고 세계사도 처음인 학생들이죠. 역사의 의미와 역사학습의 목적이라는 첫 단원에서 고대 제국들의 특성과 주변 세계의 성장이라는 단원을 주제로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이 단원의 성취 기준은 고대 제국들의 특성과 주변 지역들과의 상호작용에 따른 고대 세계의 형성을 설명한다라는 성취 기준을 갖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정한 학습 목표는 아테네 민주정치의 특징을 설명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학생들과 함께 길러보고자 했습니다. 네, 사투시 수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차시에는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을 함께 감상하면서 아테네 문화 융성을 이끈 인물들에 대해서 흥미를 유발하는 시간이었고요. 두 번째 차시에서는 EBS 다큐 프라임에서 제공하는 민주주의라는 다큐를 학생들과 함께 발췌해서 보고 영상 자료에서 질문을 통해 그것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학생들 스스로 아테네 민주주의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세 번째 차시부터가 본격적으로 이 수업의 목표인 질문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학생들에게 갑자기 어떤 자료를 주고 질문을 만들어 봐라 라고 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돼서 좋은 탐구 질문의 요건은 무엇인지 먼저 학생들과 학습을 하고 읽기 자료를 바탕으로 비판적 질문을 만드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때 학생들마다 이제 읽기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에 편차가 있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서 모둠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질문을 만들도록 구상을 했는데요. 이때 제가 활용한 에듀테크는 와우 아이디어스라는 사이트입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소개를 잘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차시에는 그 모둠에서 만든 질문들을 학생들이 서로 토론을 하고 대표 질문을 정한 뒤에 탐구 질문에 답해보는 글쓰기 활동을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제시한 질문과 답변에 피드백을 하고 다시 완성된 글을 제출하는 형태로 수행평가와 연결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4차시까지 수업을 하고 평가를 진행한 내용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어지는 종교 프로젝트, 세계 종교 탐구 프로젝트에서 이 질문 만들기 연습을 바탕으로 해서 대단원 단위의 탐구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수업으로 앞에 있었던 4차 시의 질문 만들기 수업을 보완하는 것도 이번에 같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수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 의도와 목표는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문제 해결력 기르기인데요. 질문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 스스로 탐구하는 과정을 글쓰기로 연결시키는 활동을 통해서 현재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미래에 도래할 문제 해결력을 기르고 역사를 매개로 한 통찰력, 그리고 타자 이해 태도를 기르는 것을 한 학기 세계사 수업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문하기, 탐구하기, 쓰기의 연속적 과정 속에서 역사 정보를 어떻게 검색하고 활용하는지에 관한 능력과 그리고 정보를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게 합니다. 그리고 역사 수업을 통해서 문해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도록 수업을 설계하고자 했고요.
세 번째는 요즘 모두 고민하시는 화두일 것 같습니다. 에듀테크인데요. 저는 올해부터 디지털 선도학교이자 서울 미래학교인 내국중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 기반 교과인 역사과에서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역사과의 역량을 키우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는데요. 이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수업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와우 아이디어스라는 협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정리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이걸 통한 모든 활동으로 학생들의 생각을 발산하게 하고 또 그 발산한 생각들을 엮어내고 조직하도록 설계하고 그 내용을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글쓰기를 하게 제시하고 개인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수업의 과정 중에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 제 수업의 주안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수업에 썼던 자료들을 바탕으로 좀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차시에는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을 감상하고 분석하면서 아테네 문화 융성을 이끌었던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종의 흥미와 동기 유발 파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준비한 그림 슬라이드, 이 그림은 사실 제가 직접 여행을 가서 찍었던 사진이고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소개하니까 학생들이 생동감 있게 받아들이는 효과가 굉장히 컸고요. 이 슬라이드와 바티칸 박물관 홈페이지에 온라인 박물관 소스를 활용해서 그림을 감상하고 그림에 나타난 주요 인물들이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임을 확인하면서 퀴즈를 맞추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예, 온라인 박물관을 학생들하고 직접 탐방을 해보면서 생동감을 높이기도 했고요. 이어서 교과서 깊이 읽기 활동을 전개했는데요. 이것은 제 수업 루틴 중 하나입니다. 연표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현재 배우고 있는 파트와 그리고 이전 시기에 배웠던 다른 지역들을 교차해서 살펴보게 하고요. 기원전 2000년경 에게 문명의 시작부터 그리고 기원전 4세기의 그리스 멸망에 이르기까지의 주요 과정을 연표 채우기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 스스로 교과서를 읽고 탐구해보게 하는 활동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확인해 본 학생들과 함께 다음 차시 2차시에는요. EBS 다큐 프라임에서 제공하는 민주주의라는 다큐의 일부 영상 자료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아테네 민주주의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한 활동인데요. 제가 학생들에게 제공했던 질문은 다음과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특히 이 영상 자료를 활용하게 된 계기가 아테네의 라우리온 은광의 수익을 둘러싸고 어떤 식으로 이 시민들이 의사결정을 했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학생들에게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직전의 의사결정 상황을 보여주고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한 시민들의 주인의식 덕분에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거대 제국 페르시아에게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내러티브가 학생들에게 제공되면서 민주 정치의 효능감을 크게 느끼게 해주는 자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3차시부터는 본격적인 탐구를 위한 질문을 만드는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요. 질문 만들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먼저 질문을 만드는 법을 절차적 지식으로 제공하고 시작하고자 했습니다. 어떤 의문점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단계가 질문이고 탐구를 시작하게 하는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하는 질문의 의미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제시를 해주고 좋은 질문의 유형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인 탐구로 연결할 수 있는 질문은 무엇인지 소개를 하면서 학생들이 본격적인 질문 제작 이전에 절차적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이 질문을 만들기에 막막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본격적인 모둠 질문 만들기 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학생들에게 질문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했습니다. 나올 수 있는 질문의 유형을 이렇게 여러 가지 제시를 해주고 각자가 만들고 싶은 질문 유형에 체크를 하게 한 다음에 모둠으로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모둠으로 모이면 제일 먼저 한 작업이 나는 이런 질문을 만들고 싶었는데 네 생각은 어땠어? 라고 하고 모든별로 만들 질문의 유형을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질문을 만드는 데 활용한 도구가 화면에 나오고 있는 와우 아이디어스라는 게시판인데요. 먼저 맨 왼쪽에는 게시판을 작성하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상세하게 안내해주고 학생 한 명당 하나의 게시판을 제공해줍니다. 4명이 한 모둠이어서 게시판의 개수가 4개인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각자 자신의 게시판에다가 자기가 떠오르는 아까 정한 질문의 유형에 해당하는 민주정치를 탐구하기 위한 질문을 여기에 게시하도록 했고요. 이 질문들을 모아서 학생들과 토론을 한 뒤에 자기 모둠에서 탐구에 유용한 가장 좋은 질문이 무엇인지 선정하도록 제시하였습니다. 질문을 선정하는 과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자료도 제시를 했고요.3차 시를 통해서 질문을 만든 학생들은 4차 시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글쓰기로 하는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사실 학생들에게 너무 어려운 수준의 과제를 제시한 것은 아닐까 걱정이 많았었는데, 모둠 활동을 통해서 탐구에 필요한 질문을 스스로 만들어냈던 학생들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굉장히 진지하게 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학생들이 답변을 한 내용을 제가 피드백을 해주고 조금 더 나은 글이 될 수 있도록 고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한 명 한 명 피드백을 하다 보니 겹치는 내용도 많이 생기고 교사의 어려움이 좀 커져서 제가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패들렛 게시판에 다른 학생들에게 제공했던 공통된 피드백을 주제별로 모아서 학생에게 링크로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피드백이라는 용어 자체가 학교 현장에서 조금 낯선 선생님도 계실 텐데요. 저는 학생들이 성취 기준을 달성하고 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학생들이 평가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드백 제공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피드백을 제공받고 좀 더 나은 글쓰기와 탐구로 연결시키는 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어서 굉장히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아테네 민주정치 질문 만들기 활동에서 제시한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요. 총 10점짜리 평가였고, 모둠별 평가는 아까 보셨다시피 와우 아이디어스를 통해서 만든 모둠 탐구 질문 만들기의 과정을 5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고, 개별 평가로 아까 구글 클래스룸에서 학생들이 작성했던 탐구 질문에 답하는 내용을 5점 만점으로 평가했습니다. 학생들이 단편적인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에 답하는 과정을 글쓰기로 표현하는 경험을 하게 한 것이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학생들이 주어진 사실을 습득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탐구하는 과정에 다소 부담을 느끼기도 했지만 모둠 활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에듀테크 도구를 능숙하게 활용하면서 과제에 도전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작성한 글의 완결성이 떨어지거나 비역사적인 맥락을 다소 포함하고 있어서 추가 피드백을 제공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지만 수업 차시 부담으로 더 진행하기는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다음 단원 종교 단원에서 진행한 세계 종교 탐구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기서 느꼈던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종교 탐구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평가 기준으로 전개한 활동인데요. 먼저 탐구 주제를 선정하고 자료를 선정하고 그리고 그 선정한 자료를 기반으로 글쓰기를 하고 마지막에 피드백을 반영해서 최종 글쓰기 하는 과정까지 총 30점으로 이루어진 프로젝트 평가인데요. 이 평가는 앞에서 실시했던 아테네 민주정치 질문 만들기의 확장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제시한 답변이고 제가 피드백을 한 내용을 잠시 예시로 보여드리는데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앞서서 했던 그 아테네 민주정치 질문 만들기 활동에서 가져왔던 시행착오를 이 수행평가를 통해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글을 썼고 제가 피드백해주는 과정도 조금 더 시간 여유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을 한 번 더 지켜볼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다음번 글쓰기 평가에는 리튼 트레이닝이나 자작자작 등의 AI 기반의 글쓰기 코스웨어를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또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할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수업 소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